안녕하십니까. 다니엘시티 포토 강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요새 내가 다시 꺼내서 들고 다니고 있는 카메라 얘기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워낙 제가 리코 GR이라는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조금 너무 그쪽에 편향된 사진들만 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먼지가 좀 쌓였던 카메라를 하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가지고 나온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X-T1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이게 나온 연도는 꽤 됐는데 꽤 된 거 치고 요즘 같은 시대 때 과연 이 카메라가 어떻겠는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지필름에서 X-T5까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리즈가 이제 계속 그래도 유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겠는가, 그 시리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뭐 GF 시리즈로 이제 중형 바디들이 나왔지만, 사실 후지필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풀프레임 카메라는 이제 원래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쨌든 더 큰 화각까지 나오는 그 센서가 크게 됐지만, 아무튼 그래서 처음으로 원래 후지필름이 예전에 DSLR일 때는 그 S5 프로라 그래서 크롭 센서 바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허니 CCD 센서였나 해가지고 후지필름의 어떤 독자적인 센서 방식으로 해서 되게 좀 재밌게 찍었던 카메라인데, 저도 물론 그 카메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니콘의 D200이라는 바디 케이스를 빌려서 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니콘 K 마운트들의 렌즈들까지 낄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이그란더 울트론 40mm의 f2.0 그 수동 렌즈를, 니콘 렌즈를 제가 거기다 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보이그란더 자체의 어떤 필름 베이스적인 렌즈 발광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후지필름의 독특한 허니 CCD 센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절묘한 조합으로 사진의 결과물을 되게 다르게 냈다. 컬러다가 됐던 흑백이 됐던. 그래서 그 바디가 나온 이후로 후지필름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걸린데, 우리는 사실은 거의 그때 제가 S5 프로 쓰면서 분명히 이제 풀프레임이 하나 DSLR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디 같은, 캐논의 오디 같은 그런 카메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나오지 않고 바로 미러리스가 나왔습니다.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요 상위 모델이 이제 X 프로 1이라는 모델이 나와서 약간 RF 방식처럼 라이카 그 계열의 카메라들처럼 생긴 게 나왔고, 그게 이제 그때로서는 그게 플래그십 바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것으로 바로 이 XT1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XT10 자리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후지는 포인트 원자리와 한 숫자짜리인 애들이 좀 모델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T1이 거의 뭐 X프로1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의 얘도 플래그십 바디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로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X프로1은 약간 RF 방식 스타일의 디자인이었다면 얘는 사실 필름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고, 특히 이제 얘가 그 그라파이트 색깔로 되어 온 모델인데 걔는 정말 예쁩니다. 왜냐면 보통 실버는 그냥 밝은 실버색인데 그라파이트는 약간 중후한 색깔이어서 요새 뭐 SUV가 됐던 보면은 약간 어두운 회색이 되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색깔로 나온 바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XT1이 나오고 X프로1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출시되었던 이제 렌즈들이 이제 XF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XC 렌즈는 약간 보급형, 심지어 마운트가 플라스틱으로 된 렌즈들이 있고, XF 렌즈들이 약간 이제 표준적인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F 렌즈 중에서 3총사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렌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mm의 f2.0, 그 다음에 그 35mm의 f1.4, 그 다음에 56mm도 아마 f1.4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18mm, 35mm, 56mm 이렇게 세 개의 렌즈가 나왔고, 또 아이러니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렌즈 다 이렇게 사각 후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XF 렌즈 18mm 2.0이나 35mm 1.4나
50mm 1.4를 샀을 때 후드가 사각이 아니다. 그럼 제자 후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후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새 사실은 X100 시리즈 이 일체형 후지필름 바디들이 그 스퀘어에서 나온 사각 후드가 되게 매력 있습니다. 저도 X100T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각 후드가 돼 있는데 오히려 원래 후드는 둥그렇게 생겨서 조금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완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이 사각 후드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기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18mm는 2.0이긴 하지만 조리개 값이 피테드 밝기가 2.0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꽤 나쁘지 않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X 프로넥이나 X 티어넥이나 상당히 예쁘게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카메라를 왜 굳이 또 이 XT5까지 나온 마당에 이 원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디지털 바디들은 매년 신제품이 거의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꼭 신형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제가 아이폰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것도 아이폰인데 이게 12 프로 맥스거든요. 11 프로 맥스인데 13, 14, 15, 16이 될 때까지 물론 계속 애플은 뭔가 혁신을 얘기하고 업그레이드를 얘기하지만 그런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저한테는 매력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잡스 시절에 애플은 진짜 써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케팅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능과 성능 쪽 포커스를 갖고 혁신이라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후지필름도 보면은 이 X 프로1에서 XT1, X 프로1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이게 나온 다음부터도 여기도 마케팅 포인트가 이제 장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나오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뭐 요번에 나온 그 GFX 100인가 그 중형 미러리스 중형 그 고정형 렌즈로 바뀐 그 카메라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수업을 하거나 사진 가르치는 진행을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지하를 많이 추천했어요. 너무 가볍고 뭐 결과도 좋고 센서도 크고 했으니까 사실 이 센서나 그 조그만한 지하 센서나 센서 크기는 거의 똑같거든요. AFS-C 센서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카메라를 다시 얘기하게 되고 제가 다시 꺼내들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카메라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만 해도 어쨌든 필름 카메라로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카메라 사진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동으로 조작하는 조작감이라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뷰파인더도 바라보아서 이 액정이 비치는 뭔가 검은 안막 사이에 화면만 나오는 그걸 통해서 되게 피사체 집중하는 것들 생각해보니까 사진을 공부하면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뷰파인더 안으로 바라봤던 안막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사진의 화상을 보면서 내가 집중하면서 구도를 잡았던 훈련하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해보면서 내가 빛을 어떻게 조절해서 갈 수 있는지를 해보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GR은 너무나 가볍고 편하고 잘 나오지만 그 점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굳이 막 뷰파인더를 달아줘야 되거나 수동 조작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GR은. 그래서 그냥 다이얼로 다 맞추기 때문에 완전 어떻게 보면 되게 디지털적이면서 편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근데 사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카메라를 선택을 한다면 저도 수업 때 그러거든요. 반드시 뷰파인더를 보면서 그 안에 이미지에만 집중하면서 사진을 연습을 해라. 그리고 수동으로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데 뭐 카메라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조리개 셔터 값이 조리개로 다이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이 XT1 같은 경우는요 보시기에다시피 여기에 셔터 스피드를 다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즈에 조리개 값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ISO 값도 바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고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뷰파인더도 디지털 방식이든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액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액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로우 앵글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구감을 찍을 때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다 돼 있었어요. 뭐 이게 얼마나 지금 더 좋아졌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리고 생긴 것도 필름 카메라 같이 생기고 이
저는 렌즈도 28mm를 권하는데 나는 좀 표준각으로 많이 찍겠다 그러면 이제 35mm f1.4 렌즈 그걸 권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5만원, 30만원까지 떨어졌던 걸 봤는데 요새 다시 요 디지털 카메라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한 4, 50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바디만. 그리고 렌즈는 한 25만원 뭐 이렇게, 제가 제일 낮게 본 거는 18만원에 팔렸던 거 한 번 본 적은 살짝 있는데 거의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서 한 70, 80명 정도 하는데, 사실 70, 80에 뭐 보급형 카메라들 아래 등급의 카메라를 사서 뭐 몇 년 찍다가 아쉬워서 또 팔고 새 걸 사느니, 저는 아예 이 카메라로 한번 처음부터 입문하실 때 써보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정확히 이 XT1과 XF18mm를 좀 권해보고 싶어요. 풍경을 좀 중심으로 한다면. 물론 아까처럼 나는 표준각을 좀 많이 하겠다, 표준 50mm 정도 화각을 많이 하겠다 하시면 이제 35mm에 1.4 렌즈 사각 후드가 달려있는, 저는 사각 후드가 너무 예뻐서 카메라 사고 또 억지로 어디 호환형 사각 후드 달지 마시고 직작으로 되어 있는 18mm, 광각을 좋아하시면 18mm 2.0 렌즈를 사시거나 XF 2.0 렌즈를 사시거나, 또는 아니면 XF 35mm에 1.4 렌즈는 밝기가 되게 밝으니까 그래서 그런 렌즈를 사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미러리스라서 미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 근데 나는 뭐 미러리스 굳이 아니어도 무게는 별로 상관없는데 좀 더 완성되는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캐논 5D 계열 그 6D로 나오는 그 보급형 그 풀프레임 바디 말고요, 5D 마크 3, 마크 4 같은 카메라들의 이제 렌즈 방향을 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D도 상당히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무게는 훨씬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또 예쁘기도 하고, 막말로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메라로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촬영을 한번 해서 사진집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사진기로 다 찍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다 찍고 거의 이제 클래식 크롬이라는 걸 좀 모드로 거의 썼는데, 사실 X 프로1하고 X T1이지만 X 프로1하고 이게 동시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X 프로1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후지필름의 맛을 좀 더 재밌게 보는 클래식 크롬이라는 모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X T1이 딱 나오면서 얘가 클래식 크롬이라는 걸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래식 크롬이라는 모드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X100 시리즈도 X100, X100S까지는 클래식 크롬이 없다가 X100T부터 클래식 크롬 모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크롬 모드가 사실은 후지필름에 좀 재밌게 찍을 수 있는 뭔가 필름 느낌이 나는 그 빈티지함을 보여주는 그런 색감의 모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XT1이나 X100T부터 그게 좀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렌즈 교환식이 아니라면은 X100T도 나쁘지 않고요. 그것도 약간 화각은 광각 쪽 계열이기 때문에 좀 다가가면은 표준줌이고 뒤로 가면은 광각이 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런 렌즈 저런 렌즈 좀 물려보고 하신다라면 이제 XT1이라는 요 카메라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또 많아지니까 오히려 중고 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XT1이든 T2든 T10 계열 말고 T10, 뭐 T20, T30 말고 한 자릿수 T1, T2, T3, T4, T5가 저는 디자인적으로도 안정도가 좀 있다고 봐요. 이 T10이나 T20, T30 얘네들은 조금 두께와 비율에 비해서 조금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좀 바보 같아요, 디자인이 저는. 그래서 이 슬림한 느낌과 크기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XT 시리즈, T1, 2, 3 얘네 시리즈들이 되게 예쁘고 매끈하게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1은 또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크기 대비, 디자인 대비, 가격 대비 XT1, T2 또는 T3 정도의 바디에 이제 XF 렌즈들 자기 화각에 맞는 렌즈인데, 그래도 이 폼도 나고 느낌이 좋은 거는 저는 이제 18mm 2.0, 그 다음에 35mm 1.4의 XF 렌즈들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요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이런 모델, 후지의 이런 모델에 이런 카메라가 얼마인지 모르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무조건 신형에 비싼 거 좋은 거 사시려고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직 사진을 익숙하게 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초보 단계에 들어가신다라면은 이 카메라도 사실은 되게 훌륭한 카메라거든요. 이건 초보 카메라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준 전문가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뭐 보급형 입문 단계 카메라 아니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열심히 잘 찍어서 사진을 잘 찍으신다면은 저는 얘를 하나 서브로 놔두고 또 내가 원하는 실력이 생기고 저 카메라 재밌을 때 그런 원하는 카메라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 작은 팁을 하나 드리면 요게 알리에서 파는 요 하슈 카바인데요. 요게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서 되게 예쁩니다. 검은색에 은색 마크도 있고 은색에 이렇게 실버 마크도 있는데 요것도 하나 이렇게 예쁘게 껴주시면 저는 아주 완성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여전히 멋있고 잘 찍히고 매력있고 잘생기고 가볍기도 한 좋은 카메라로서 사진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번 꼭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런 잔소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 다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고 그리고 좀 괜찮더라고요. 크기도 좋고 결과도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무조건 고화소가 좋은 카메라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 좀 적당히 무게가 개면서 괜찮은 카메라 이렇게 좀 바라보고 수동 조작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카메라로 XT1 그리고 저는 이제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XF18mm의 2.02 렌즈에 호환된 요 조합으로 된 것을 한번 추천드린 걸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카메라로 찍은 그 이스라엘 베이스 터키 사진 뒷부분에 조금 몇 장 좀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